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블랙 아이스 때문에요. 곳곳에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선 100대가 넘는 차량이 연쇄 추돌하기도 했는데요. 평소보다 서행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위에 살얼음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전인데요. 연일 뉴스들이 이르면 내일 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측은요, 경호원에게 경찰을 체포해도 된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1월 14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들이요, 이르면 내일, 어떨 땐 또 이르면 오늘이라는 제목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말을 며칠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언제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르면 내일입니다. 이르면 내일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1,000명 이상의 형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또 장기전에도 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영장 집행일에 관저에 진입할 수사관들의 준비물 목록을 따져보니까 이 목록이 전달이 됐는데요. 그 내용에는 현행범 체포를 위한 수갑이나 삼단봉이 일단 준비를 하라고 했고요. 야간 집행에 대비해서 손전 등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눈길이 가는 게 예비 휴대전화 배터리, 그러니까 좀 길어질 걸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기저귀까지 준비물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서 최장 이틀에서 사흘까지에 걸친 장기전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수본이 오늘 오전에 체포작전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 3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경찰 이번 체포작전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무장한 특공대를 투입해서 맞불을 놓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지만 조금 바뀌어서요. 인해 전술로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씩 체포해서 분산 호송한다라는 작전을 잡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김성훈 차장을 체포를 하고 이 체포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씩 이제 체포한다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이 경찰 측의 대응 방안 그 말 그래픽 좀 다시 보여주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의미의 그 글 있잖아요. 이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출신이니까 이것도 여쭤볼게요. 일단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세요. 종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언제 종산될지 모르니 방한 장구, 추위를 막는 장구를 철저히 준비하라. 일단 종산이 뭐예요? 종결을 의미합니다. 아. 현장 경찰 출동을 포함해서 집회 시위 현장에 동원된 경찰과 집회 시위가 온전히 마무리돼서 모든 경력이 철수할 수 있는 단계를 종산이라고 일컫고 무전상으로도 현지 종산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는 종결되었으니 돌아가도 좋다는 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준비물까지 다 이제 지시를 내린 거예요.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언제 종산될지, 즉 언제 체포영장 집행이 끝날지 모르니 방한 장구를 철저히 준비하라. 그러면서 보세요. 수갑, 삼단봉. 이건 체포를 위한 직접적인 준비물이 되겠죠. 예비 휴대전화 배터리, 야간이나 또 길어질 거에 대비해서 이 배터리가 닳아 없어지면 교체할 거. 근데 밑에 보세요. 이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저귀까지 준비하는 경우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례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기저귀까지 준비하는 경우는 피의자가 이 집에 소재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출타하고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특별히 연결될 만한 가족도 지인도 없는 상황이다. 반드시 현장의 그 모습을 드러내야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일 때 돌아가면서 그 상황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때는 누구도 식사를 하러 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한시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때는 부득이하게 기저귀를 차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강력 범죄자가 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기간이 상당히 길고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에서만 기저귀를 동원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쭤볼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뉴스파이터 전에 일부 언론들이 뭐 단독이라는 걸 달고 어떤 걸 얘기했냐면 이르면 내일을 넘어서 내일 새벽 5시에 집행이 유력하다는 기사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 애초에 체포영장 집행에 제일 중요한 건 밀행성, 즉 비밀리에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애초부터 체포영장 집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밀행성을 담보하기에는 애초부터 역부족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밀행성을 온전히 담보하는 것 자체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체포영장 발부 사실도 온전히 알려졌고 무엇보다도 영장 유효기간이나 서로 간의 협의 내용도 상당 부분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1차 체포영장 집행보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가장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순식간에 영장 집행이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경찰과 공수처가 선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밀행성은 더 이상 온전히 보장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전격적으로 경호처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밀행성을 물론 처음부터는 비밀리에 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보세요. 공수처에서 뭔가 수사관들이 차량에 타는 순간 지금 공수처 앞에 이른바 뻗치기 기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량 움직임이 포착되는 순간 이미 지금 들어간다라는 게 전 언론사에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거기서부터 밀행성은 밀행성 무너질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이 경찰은 내일 새벽 5시가 유력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 서울, 그리고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인천청의 광역수사대 형사들 다 지금 대기시켜놨어요. 집결 대기시켜놨습니다. 지금 4개청 이 광역수사대가요. 그래서 내일 새벽 5시에 지금 이건 기습이 아니에요. 이미 거의 시간까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새벽 5시부터 그래서 앞서 준비물 기저귀 장기전에 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 박성배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인이 어제 경호처 직원들을 모아다 놓고 뭔가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 어제 저녁에 경호처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관저 근무 인원을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체포영장 집행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호처 경호관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 이 관저가 국가 보안시설이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집단적으로는 철책 때문에 못 올 테지만 그래도 만약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체포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체포해도 된다고 설명했고 오늘 오전에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불법 영장 집행 위해서 경찰에게 기저귀를 채웠다. 경찰은 기저귀를 차고 공수처의 주구가 돼 치욕스러운 역사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지금 하다 이제 별의 별말이 다 나와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이 말이 윤갑근 변호사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지금 경호처 직원 한 사람이 특별사법경찰관 이른바 특사경이 자격이 있으니까 체포영장 집행하러 들어온 경찰을 그 순간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할 수 있다. 이거 어떤 법리를 적용해서 이런 해석한 건가요? 물론 대통령 경호법에는 이 경호공무원이 경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호처 공무원이 이와 같은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한 인사에 한해서만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경무원들이 사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어느 범위에서 지명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명해 모든 경호처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발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헌법재판 변론기일을 종료한 이후에 경찰 체포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존재해야 하고 영장 제시도 안 하고 집행에 나섰을 때를 전제로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즉 영장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영장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제시를 하지 않고 집행에 나선다면 네. 이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과정에 어쨌든 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상황이고 영장 제시는 먼저 해두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수처나 경찰도 영장 집행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을 것이라 전제한다면 영장 제시를 하지 않고 집행에 나서는 경우는 네.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영장 자체 위법성을 전제로 경호처 공무원이 실제로 체포에 나선다면 오히려 형법상 불법 체포 감금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됩니다. 경찰 등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서 체포 감금할 경우에는 비교적 중한 형벌에 처하는 형법상 불법 체포 감금죄가 존재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윤갑근 변호인이 어떤 생각으로 뭐 나름 또 변호사니까 법리도 검토해 보고 이제 이런 말을 했겠지만 본인도 약간 이제 논란이 될 만하니까 전제는 나중에 했어요. 어떤 적법한 영장 집행이 안 되면 그렇게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할 수 있다. 현장에 나온 경찰들을 뭐 했는데 이게 갈수록 무리수를 둔다고 보세요? 아니면 할 수 있는 지금 발언이나 조치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참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참 하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일한 느낌일 건데요. 윤곽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고 검사장 출신 변호사입니다. 검찰로서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상당히 역량이 있던 변호사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체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대통령 경호법 19조에 보면은 19조 그 사망에 야간에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경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그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는 체포도 할 수 있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대통령 경호법 해당하는 규정 19조를 얘기하지 않은가 싶고요. 네. 다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법경찰관, 여기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니고 그냥 사법경찰관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하고 사법경찰은 상당히 좀 달라요? 다른 것인데 아. 어쨌든 대통령 경호법에 있어서는 서울중앙지방 그러니까 검찰청으로부터 어떤 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긴급 체포 아니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영장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사법경찰관 네. 그리고 또 지금 영장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지금 막고 있는 사람도 사법경찰관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이 지금 있고 거기다 더불어서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필요할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락받지 않고 처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게 영장을 가지고 있건 아니건 매뉴얼대로 법대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유혈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지금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상황에 있어서 서로 강대강으로 할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라도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제3의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오늘 오전에 공수처, 경찰 그리고 경호처 이 세 기관이 아침에 만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른바 파국은 막아보기 위해서 만난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일 새벽 5시에 체포영장 집행이 유력하다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 모임에 그 만나면 뭔가 잘 안 된 거예요? 네, 뭐 계속 공수처와 지금 경호처가 각을 세우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수처와 경호처 그리고 경찰이 이 3자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감이 누그러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이 이번 회동에서는 특별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동의 이 주제는 이 결국에는 영장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3자가 좀 합의를 해보자였는데 네. 결국에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끝났다라는 평가입니다. 근데 다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경호처 측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경호처는 이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기관 사이에 상호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진행했고 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다만 예외가 좀 여지가 좀 남겨 있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계속 대통령의 이 관저를 과연 출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 경비
지구는 국가 보안 시설이고 그리고 군사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입장을 사실 재확인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가장 갈등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사전 승인 없이 만약에 관저를 출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매뉴얼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이라서 물리적 충돌은 막겠다라는 입장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입장을 계속 답습을 했기 때문에 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긴장감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입장문, 경호처 입장문 세 번째 조항을 보니까 도돌이표 느낌이잖아요. 뭔가 파국은 1번과 2번을 보면 파국은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지만 세 번째를 보면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 여기는 군사시설이야. 들어오면 체포할 거야. 막을 거야. 도돌이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돌 가능성이 내일 새벽 5시에 집행 유력하다고 이미 기사까지 나온 마당이다 보니까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인, 선임계를 내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경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 관저는 군사보호시설입니다. 군사보호시설에는 이 영장 집행 명목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그 시설의 책임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계신 관저로는 공수처나 경찰 그 할아버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돌이표 느낌이 물씬 나죠. 어쨌든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경호처의 입장은. 유혈 충돌. 글쎄 이런 표현을 쓴다는 자체도 송구예요. 섬뜩하잖아. 유혈 충돌. 어쨌든 지금 기관 대 기관, 경호처와 공수처, 또 공수처와 실제 체포영장 집행의 주력인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가능성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겠죠.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의 수뇌부들을 만났어요. 그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그다음에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그걸 막는 게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비슷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싸움은 입장차는 오늘도 이어졌어요.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본이 수도권 지역 지방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서 경호처와 경찰 및 한남동 시위까지 유혈 사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공수처입니다. 유혈 충돌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 수사를 진행해온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겠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져야 합니다.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는 만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간부들을 당장 직위 해제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언론들이 기사상으로 전하고 있는 대로 내일 새벽 5시에 이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간다면 전혜연 평론가님, 내일 진짜 상황이 발생해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쉽게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 어떤 상황이 생길지 불상사가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날지 아니면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가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까지 쳤지만 이번에는 경호처 내부 균열 조짐도 있고 그리고 경찰과 군이 이른바 5호 경비단 등을 포함해서 외곽을 맡고 있는 경찰, 군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 때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 동원에 응하지 않겠다 입장도 밝혔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난번보다는 바로 3차, 지난번에 1차 집행 때 3차 저지선까지 바로 물론 군데군데 철조망이 쳐 있긴 합니다만 그건 경찰 장비로 때리면 될 문제이고 하니까 3차 저지선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일 상황을? 예, 그런데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요. 언론 보도라든가 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에게 제보된 내용을 보면 윤석열 씨가 경호처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서 흉기를 소지하고더라도 제가 방송상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 흉기인데요. 본인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무력화라는 식의 지시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 고위 간부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호처 일반 직원들은 상당히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있고 또 이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금 수령까지 불이익을 입는 사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기관과의 충돌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쪽과 이것을 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용해서 사병처럼 부르면서 막으려는 측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양비론으로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또 이런 정말 불상사를 막으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경호처가 여기에 불법적인 일에 동원되지 않도록 지시를 하면 됩니다. 네. 본인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모습 굉장히 비겁하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큰 책임은 내란숙의 피의자인 윤석열 씨에게 있고요. 두 번째 책임, 현재의 권한상으로 볼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 그래픽을 좀 볼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월 3일 때 그때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그 당시 경호처가 3차 저지선까지 구축했던 그 상황이에요. 1차 저지선은 이른바 공관촌 정문에 큰 대형 버스 한 대 정도로 막았었죠. 그러나 지금 한 버스가 17대 있다는 거예요. 현장 취재기자 또 방송 카메라 등이 이 포착한 화면을 보면. 그리고 군데군데 옆에 보면 이제 숲길이 있잖아요. 숲길 같은데 철조망을 치는 거 여러분 영상을 통해 보셨을 거예요. 2차 저지선이 아마 그때 이른바 경호처가 갖고 있는 소형 전술 차량 등이 있었고 미니버스가 가로막고 거기서 옥신각신 몸싸움이 있었고 경호처 직원들이 왼쪽 숲길로 우르르 가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이 뒤늦게 위로 올라가던 모습. 그래서 결국 3차 저지선에서 장시간 진짜 한 서너 시간 대치가 이루어졌고 결국 오후 5시간 반 만인 오후 1시 반에 터덜터덜 내려오던 그런 영상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후에 철조망 등 철책 등 관저가 거의 요새화됐다시피 하다는 게 지금 이 언론들의 분석이에요. 지금 철조망 군데군데 많이 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쇠사슬 그리고 앞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말씀 중에 무장을 한 경호처 직원들이 더 부쩍 그 전보다도 부쩍 군데군데서 자주 이 포착이 되고 있고 한 경호처 직원은 망원 렌즈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무장을 한 경호처 직원이 아예 이렇게 물론 이 모습이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에 보이긴 했습니다. 처음은 아닙니다만 더 자주 더 많이 목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호처 직원은 망원 렌즈로 밖의 상황이 어떤가를 지금 동태를 살피는 듯한 지금 망원 렌즈잖아요. 그렇게 망원 렌즈로 동태를 살피는 듯한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어. 지금 긴장감이 커지고 있어. 이런 가운데 이담 하나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뭔가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했다면서요. 뭡니까? 내일이 디데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내일이 디데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오늘 오전에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 안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내일이 디데이인데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이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라면서 성을 무너뜨릴 전투의 준비를 끝냈다라고 하면서요.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서 끌고 나가려고 한다라면서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 원수이고 헌법 최고기관인데 네.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이 윤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방어권을 좀 보장해달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덧붙인 얘기가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도 모두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뒤늦게 했을까요? 그러면 이 얘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떤 얘기일까요? 맞장구를 치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 대해서 조사 가능성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과 상의가 없던 부분이고 또 우리 정진석 실장께서는 어쨌든 국가기관의 충돌, 물리적 불상사 이런 부분을 우려하셔서 나름 고민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최진열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상의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진석 대통령의 이른바 개인 생각일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도 일각에서는 이제 경호처장에 이어서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른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패싱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과 뭔가 협의를 했다고 하면은 야당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 노름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어떤 정치적 비판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결국 그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뭐 사실 본인 같은 경우에도 좀 4선,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중진으로서 굉장히 경력이 다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누구와 어떤 협의를 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 야권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본인이 제안할 수 있는 제3의 안을 제공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어떤 물꼬를 틀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 것이 아닌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어떤 그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 어떤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3에 대한 한마디로 공수처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출석할 수도 있고 그 출석이 대신에 제3의 장소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지만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공수처에는 내란과 관련된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나가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어떤 법적 원칙을 얘기를 낸 것이죠. 다만 이런 법적 원칙을 계속 지금 견지를 할 것인지 그렇게 계속 감으로 해내가지고 내일 정말 있을 수도 있는 어떤 그 체포와 어떤 그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를 계속 시간을 카운트다운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들도 다치지 않도록 해달라. 지금 오늘 이미 많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일을 대비를 해서 이 그 공관 앞에 굉장히 많이 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전격적으로 어떻게 그 집행을 할지 모르지만 지난 1월 3일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앞에 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이런 상황이 간다는 것은 정말 불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나서 제3의 대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전 크다고 봅니다. 혹시요, 박성배 변호사님, 정진석 실장이 제안한 제안이라고 봐야 될지 개인적 의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3의 장소에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일축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게 파국을 막자는 차원에서 보면 혹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을 만한 카드입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일단 공수처가 정진석 실장의 제3의 장소 또는 방문 조사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 선임계만 제출했고 다른 요청이나 의견이 전달된 바 없다. 그동안 꾸준히 출석을 요청해왔고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방식을 놓고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이 제3의 장소 또는 방문 조사 제안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애초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피의자로서 출석하라는 요구를 해왔을 때 그 요구가 일방적인 요구라고 하더라도 방문 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 제안을 요청했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기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는 응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 이견을 보인다면 과연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 피력이라고 볼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인데 수사실무상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놓고 집행하지 않는 전례는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이유는 피의자가 임의수사에 응하지 않을 때 임의수사를 대체하는 강제수사로서 피의자 조사를 강제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만약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놓고 임의수사만 진행하게 되면 피의자가 출석에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중간에 퇴장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와 같은 상황은 조성하지 않습니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은 이루어지게 되고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그 진행되어야 할 구체적인 근거를 추가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전현 평론가님,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없을 것이다, 이른바 도주설이 나왔을 때 공교롭게 그날 관저에서 잠깐 나와서 이렇게 관저 경내를 거닐면서 누군가한테 지시한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제도 또 이제 일부 언론에서 포착됐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자신을 향해서 지금 D-Day가 내일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옥죄는 상황 될 것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진석 실장의 이 발언은, 뒤늦은 발언은 과연 대통령의 교감이 나온 걸까요? 진짜로 정진석 실장 혼자만의 뇌피셜로 나온 걸까요? 정진석 실장 혼자만의 뇌피셜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소통하는 세 그룹, 첫 번째 김건희, 두 번째 극우 유튜버와 강성 지지자들, 그리고 세 번째 변호인뿐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태가 이루어질 수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이유인지 어쨌든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마지막으로 본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할 일은 윤석열 씨가 애꿎은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일에 사병처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나와서 빨리 제대로 된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충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정진석 비서실장 국회 중진 의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것을 오히려 본인이 독려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과 국회를 무시하는 데 있어서 네. 정진석 비서실장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상당히 무겁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국방부와 경호처에 대통령 경호 인력들의 이 경호 지원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치졸하게 겁을 주고 또 이관계를 쓰고 한 부분도 개탄을 금할 수가 없고요. 마약 범죄나 조직 폭력 범죄도 아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찰을 대량 동원하고 무슨 장비까지 쓰겠다 하는 이런 식의 시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구속영장에 응하겠다고 했고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리하고 불법한 체포 절차가 결국 구속영장 청구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면 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일단 저 논리를 이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아니 구속영장에 응하겠다는 거 아니야, 청구를 하면. 그런데도 왜 이런 방법을 쓰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역시 도돌이표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주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보임무 지금 아마 이 마지막까지도 이런 표현은 좀 진짜 좀 격한 표현이긴 합니다. 결사항전 의지가 있는 충성심이 높은 경호처 직원들이 아마 관저 인근 제일 최근접까지 이 마지막까지 경호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경호처에 대해서 나름 뭐 훈훈한 제안을 했다는데 이게 뭐예요? 훈훈하다고 표현하는 게 뭐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지금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제 동요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호처 직원들을 조금 다독이고 좀 사기를 이제 진작하려고 하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의 경호는 적법한 임무 수행이다, 이 일관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지금 현재 수사권과 법원 관할을 어겨가면서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은 이게 바로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이 불법에 동조하는 경찰 역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약에 경호처 직원이 경호 임무 수행을 이유로 경찰에 형사 입건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될 경우 국민 변호인단을 통해서 무료 변론과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하면서 네. SNS에 참여할 변호사와 이 후원자를 모집하겠다라는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최준현 변호사님 처음에는 뭐 진짜로 뭐 위해 주는 척해서 훈훈하다고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 표현을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듣고 보니까 범법 행위자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소송 가게 되면 우리가 무료 법률 지원해 줄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호처에 지금 보낸 자식을 보낸 부모가 저 듣고 아이고 고마우셔라. 아이고 그래 역시 따스한 정이 있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걸 가지고 모순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뭐 뚫을 수 없는 창이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창이 없다. 뭐 그런 상황인데 둘 다 적법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내일 그 5시에 집행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내일 집행하는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인 것인지 아니면은 경호처장 직무 대행에 대한 영장인지가 불명확한데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오늘 그 세계일보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 이 그 직무 대행, 경호처 직무 대행에 대한 체포 영장에는 이게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을 배제한다고 이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번에는 그게 없대요. 그게 반성적 고려에서 지난번에 잘못해서 이걸 뺏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내일 오는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아니고 그 처장의 직무대행에 대한 영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동의 없으면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동의를 안 해준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면은 그 자체가 네.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불법 체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막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리에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은 양쪽 중에 누가 맞다, 누가 100% 틀리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도돌이표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상황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집행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불상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식으로 강행해서 집행하기보다는 제3의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라고 얘기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렵네요. 제3의 대안. 근데 경호처의 입장은 불변인 것 같고 오늘 아침 만났어도. 근데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그 네.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거 있잖아요. 한남동에다 해보는 게 어떠냐. 거기 어차피 아주 옆에 민간인들이 많이 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옆에 뭐 이웃 해봤자 뭐 오세훈 시장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좀 양해해 주시겠죠. 윤석열은 투항하라. 자유가 그대를 기다린다 뭐 이런 거. 노래 틀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심리전을 통해 가지고 투항하게 만들어야죠. 전현 평론가 이건 뭐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민주당도 뭐 역시 이거 괜찮은 방법이네.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민주당도 어때요? 사실 민주당은 체포영장을 조속히 집행해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법 집행을 하라가 목표입니다. 다만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답답하니까 오죽하면 시민들이 이런 것까지 하라라고 제안을 한다라는 거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말 그대로 이제 공권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정석인 방법입니다. 네. 다만 윤석열 씨가 자꾸 경호처 직원들을 자꾸 사병처럼 동원하는 거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씨가 김건희 씨의 온갖 불법 혐의에 대해서
오히려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보호해 준 것 같다라는 비판이 끊이지가 않았는데 경호처 직원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동원해서 계속 본인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 엉뚱한 사람들만 범죄자가 될 지금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유혈 충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씨 지금이라도 자기 발로 걸어 나오시고 그럴 확률이 없다면 빨리 체포영장 집행해야겠고요. 다만 이준석 의원의 말에 제가 이성적으로는 동의를 못하겠는데 심리적으로 저도 순간 울컥하면서 진짜 이렇게 가도 까지해야 되냐. 그게 또 많은 국민들의 생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북 확성기. 뭐 오죽하면 이런 방안까지 얘기했겠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간 앞에까지 가면 민간인은 없지만 지금도 양측의 집회 시위로 주민분들이 지금 고통 호소하고 있는데 대북 확성기가 웬 말일까요?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글쎄요, 이제 이 사람을 보면 국민의힘의 이 사람을 보면요, 이 속담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이 떠오른다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결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발음을 추구하는 옳음을 추구하는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단결은 도리어 옳지 않은 거죠.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하나로 단결시킨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박주희 변호사님,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제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을 쉽게 이해시키려고 비유적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 발언도 이제 들을 때 물론 이제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아이고 왜 저런 비유를 썼을까 하는 표현이 조금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 나치 독일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이 표현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약간 자극적으로 들린 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상욱 의원이 저 발언을 한 게 9일인데요.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듣기에는 사실은 좀 껄끄러웠던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김상욱 의원이 등장을 하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해졌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이 특히 또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탄핵에도 사실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뭐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이 당론과는 좀 다른 의견들을 계속 지속해서 왔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어제 국민의힘의 이 의원총회 주제가 이 자체 특검 발의에 대한 이런 찬성을 논의를 하는 자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상욱 의원이 찬성을 하면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역시나 이 그 참석했던 의원들 사이에서 뭐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이 이철규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의원들을 계엄 찬성으로 몰고 가지 마라라고 이제 항의를 했고요. 네. 여기에 계엄을 찬성한 사람이 없다라고서 언성을 좀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제 한순간에 분위기 이른바 시체마다 싸해진 거예요. 갑자기 막 갑분싸가 된 거예요. 근데 이철규 의원만 뭐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분위기상 어떻습니까? 박선배 변호사님. 원내 수석 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이 이 연단에 나와서 우리가 전두환 추종 세력인가, 우리가 히틀러이고 김상욱은 유대인인가 라며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두환 추종 세력, 히틀러, 유대인 등의 표현은 김상욱 의원이 앞선 인터뷰에서 당 상황을 비판하면서 쓴 표현인데 이 표현을 그대로 되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이 정한 당론을 따르는 게 당인이라면서 김상욱 의원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대식 의원의 이 발언에 친한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의원 등이 인신모독이라며 반발했고 이후 김상욱 의원은 의총 도중에 회의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정성국 의원, 고동진, 한지아 의원 등도 줄줄이 항의 차원에서 의총장 밖으로 나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됐던 의원들이 이제 줄줄이 나갔네요. 이제 뭔가 항의, 반발, 그리고 김상욱 의원에 대한 어떤 지지, 어떤 표명 그런 차원도 있겠죠. 이런 사태, 이거 사태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모님이 김상욱 의원한테 정치를 잘못 배워서 나가라는 식으로 발언했다는 기사가 글쎄 뭐 나가라는 발언까지는 했나요? 난 그 기억을 못하겠는데. 여하튼 공개석상에서 또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그런 의원총회장에서 특정 의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보다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히려 더 한풀 좀 누그러졌는데 예전에는
약간 김상욱 의원의 이름조차도 기억 못하는 듯한 그런 거 하면서 김상 누구들이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좀 약간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네요. 또. 김상욱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그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빚을 한번 진 것 같습니다. 결국 원내대표로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분열보다는 단결, 결국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개인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어떤 형님 리더십을 오히려 보여준 바였고, 반면에 실질적 당대표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매우 부적절하다. 아하.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 히틀러 이런 단어는 사실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으로서 굉장히 엄하게 사회적인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동료 의원들을 히틀러 뭐 이런 식으로 나치 비유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있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단결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건 어쨌든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보니까 네. 어쨌든 아까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거의 공개적으로 웬만하면 나가시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으로선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기에는 그 또한 어떻게 보면 너무 지금 비상 상태다. 이런 상황으로서 좀 어떻게든 좀 상황을 좀 다독이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 짓고 또 언론들이 김상욱 의원 얘기 들어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선배님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저한테 많이 섭섭하시겠죠. 왜 아니. 국론대 같이 안 해주냐는 섭섭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근데 사실 앞에서 욕하는 거는 힘든 게 아니고요. 뒤에서 뭐 소위 말하는 작업하고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죠.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과는 빨리 절연을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고 우리가 할 일에 다시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혹시요, 전현 평론가님, 엉뚱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김상욱 의원이 탈당을 해서 민주당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도 당에 계속 남겠다라는 의지를 일단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당을 압박했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왔었죠. 아주 부적절한 모습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자당에 배출한 윤석열 씨가 이렇게 불법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정말 반성한다면 사실은 그 탄핵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또 국회의원은 당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헌법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의 소신을 말하고 투표를 했다라고 해서 저렇게 따돌리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 김상욱 의원의 행보 또 어떤 상황이 빚어질지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통 체포영장 집행 소식으로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이런 소식이 있다는 걸 깜빡했네요. 이담 아나운서. 네, 왕복 6차로에서 역주행이 일어났고요. 이로 인해서 굉장히 도로가 정말 순식간에 세상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허. 이 사고 내용을 알게 되면 더 황당한데요. 먼저 사고 모습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허허, 네네. 네, 어제 오전입니다. 오른쪽에서 오던 흰색 USB가 어머머. 차로를 넘어서 저렇게 어머머머.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덮치면서 순식간에 앞으로 날아가 뒤집힙니다. 어머머머머. 뒤집히면서 또 다른 차량과 부딪히기도 했고요. 아이고. 여러 차례 회전한 뒤에 인도에 겨우 앞에 섰는데요. 저 자전거 타시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방금 자전거 타고 다니시던 바로 저 행인, 정말 큰 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야,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진짜 한순간에 진짜 갈리는 순간 진짜 하마터면 저 자전거 타시면 큰일 날 뻔했는데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꽝 나서 급하게 나와보니까 차가 완전히 다 부서져 있어요. 완파됐을 정도로. 그리고 인도 턱에 걸려서 그나마 멈췄지, 자전거 타고 가는 분 크게 덮칠 뻔했거든요. 큰일 났다, 사람이 아마 죽지 않았을까 했는데 다행히 또 외벽도 잘 터지고 해서 그분들이
사고 목격하신 분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리고 사고 목격하신 분도 그 자전거 타셨던 분 걱정했잖아요, 진짜.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어제 오전 9시경 울산 남부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SUV 차량이 도로를 역주행하더니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그대로 날아가서 그 충격으로 전복된 SUV 주행하던 또 다른 차량과도 2차 충돌한 뒤 아이고. 그제야 멈춰.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 사고로 운전자 포함 12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어머나.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쩌다 역주행이라는 걸 하게 됐을까요? 저 허난 시간이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근데 사고 경위를 알게 되면 참 기가 막힌 사건인데요. 역주행한 차량의 운전자는 차주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차량을 훔친 겁니다. 어머나.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차주가 편의점 앞에 잠깐 차량을 세워놓고 나간 사이에 한 외국인 남성이 이 차량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뒷좌석에는 차주의 배우자가 타고 있었다고요. 어머나. 그런데 이 남성이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를 달리고 도주를 하다가 약 2km 달리다가 저렇게 사고 직전에 역주행을 하다가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해서는 정말 안 될 행동일 텐데 혹시 저 차량을 훔친 사람요, 저 인간 혹시 뭐 약물이나 음주운전 그런 상태였어요, 박주 변호사님? 아닙니다. 이 20대 외국인 남성 같은 경우는요,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심지어 불법 체류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러니까 ADHD라고 하죠. 그 ADHD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네. 혹시 뭐 약물에 대한 이 부작용은 아닐까 이런 부분도 좀 추가로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경찰은 결국 이 사고를 낸 이 외국인 운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그리고 범행 동기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혹시요, 박주 변호사님, 저 몹쓸 외국인, 저 철딱선이 없는 외국인이 저 한 짓으로 차량 훔쳐서 역주행하다가 사고 내서 지금 저 차주분의 지금 배우자분은 심하게 다쳤을 거 아니에요. 혹시 저 인간이 치료비 같은 거 배상할 능력이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차주분의 배우자분, 또 차량의 차주분은 저 차량 파손 어디 가서 저기 손해배상 받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 체류자는 아니라서 이 뭐 출입국 관리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입 금지를 하면 사실은 나가지는 못할 텐데 과연 이 외국인이 변제 자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변제 자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차주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네. 세상에 진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배상까지 손해배상까지 못 받는다면 지금 차주분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잖아요. 어쨌든 저 몹쓸 외국인 인간 저 따끔한 법의 처벌 받기를 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크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미국 LA 지역이죠.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산불이 지금 굉장히 번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직까지도 진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안 꺼졌어요? 네, 게다가 거기에 지금 악마의 바람이라고 해서요. 시속 거의 100km에 달하는 돌풍까지 불면서 시속 100km 바람요? 네, 굉장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세상에. 또 습도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상에. 게다가 이 바람이 또 한 번 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적색경보까지 내려진 상황인데요. 사상 최대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피해 규모도 2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 돈으로요. 천문학적이네 진짜. 네, SNS에는 이 아찔한 상황들이 담긴 영상들이 좀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사방에 시뻘건 불로 뒤덮인 집안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시민과 반려견이 갇혀 있습니다. 세상에. 불타는 모습을 속절없이 바라보면서 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렸는데요. 다행히 그래도 무사히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또 차들이 도로에 가득하죠. 차를 버리고 급하게 도망을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LA 일대에는 무려 1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또 음식점 간판 주변 나무들에까지 불이 붙어 있고요. 저 바람 부는 거 보이시죠? 네네. 그래서 불꽃이 여기저기 휘날리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진짜 바람 강하네요 진짜. 어머나. 정말 그야말로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하는 상태가 된 모습인데요. 네. 불길이 휩쓸고 간 마을 어머. 위에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황폐해지는 모습. 진짜 그야말로 잿더미만 남게 됐어요. 근데
LA 즉 로스앤젤레스 하면 전현 평론가님 거기 뭐 유명한 사람도 많고 우리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대저택도 이곳에 많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페리스 힐튼 가수이자 뭐 여러 가지 패션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리스 힐튼이 과거에 123억 원에 구입한 집이 이번에 산불로 전소됐다고 하는데 이 집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저게 막 집이 타고 막 이런 과정을 페리스 힐튼이 방송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세상에. 심정을 고백했다고 하고 또 멜 깁슨 많이 아실 거죠? 예. 브레이브하트의 주인공입니다. 멜 깁슨. 이분은 페리스 힐튼이고 네네. 네, 멜 깁슨의 집도 그냥 타버렸다라고 하고요. 이분 멜 깁슨 나왔네. 아이고. 멜 깁슨도 정말 집이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 정말 이거 믿기지 않는다라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또 와 명품 배우 하면 떠오르는 배우 바로 앤소니 홉키슨. 네. 양대의 침묵에 나왔을 때 연기를 너무 잘했던 맞아요. 이 배우의 네. 집도 이번에 산불 피해를 봤고요. 여러분들 LA 하면 떠오르는 우리나라 출신 누구 하면 어디지만 LA 다저스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최너파가 박찬호 맞습니다. 선수. 코리안特급 박찬호 전 선수의 집도 이번에 불에 타버렸는데 박찬호 선수 사실 집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베버리힐스에 있는데 굉장히 이 집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었죠. 어머나 세상에. 이 집이 이번 산불로 전소됐다고 합니다. 지금 박찬호 씨와 세 딸이 이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호텔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피하셨다는 게 천만다행인데 사태가 점점 악화되면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이 정치권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 true tragedy, and it's a mistake of the governor, and you could say the administration. They don't have any water. They didn't have water in the fire hydrants. Only one piece of good news. My son lives out here and his wife. They got a notification yesterday their home was probably burned to the ground. It's going to take time. But we're in it. The federal government's here to stay as long as you need us and everything you need. 참 이게 정치라는 게 참 나라마다 거의 비슷한가요? 물론 아직 뭐 바이든 정권이 끝난 건 아니니까 현 정권이라 해야겠죠. 미래 정권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현 정권한테 책임을 책임 탓이라고 하고 있네요. 박주미 변호사님 지금. 네, 이게 사실은 지금 다시 똘똘 뭉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사실은 고민을 해도 사실 부족한 그렇죠. 판에 오히려 누군가를 책임을 묻고 지적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답답한 심정일 것 그러겠죠. 같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심정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미국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우리 막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박선배 변호사님, 미국은 저런 큰 불에 대한 어떤 방제 시설 그런 게 잘 돼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세째 저 거대한 산불을 지금 잡지도 끄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산불의 발화 원인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연 발화가 아니라 폭죽의 불씨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 그리고 소방의 무선 통신 기록 아울러 목격자의 증언 등을 분석한 결과 새해를 축하하는 주민들이 불꽃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등성에 그 폭죽의 불씨가 남아 있다가 어머나? 돌풍을 만나면서 산불로 번졌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위성 사진에도 산불 발생 20분 뒤 연기가 난 지점과 지난 1일 화재로 불타고 흔적이 남은 지점이 상당 부분 교차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소방 무전 기록에서도 한 소방관이 새해 전야 마지막으로 화재가 발생한 곳과 화재 발단이 매우 가까운 곳에서 시작했다고 말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현지 전문가들도 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일주일 이내에 발생한 이전 화재에서 무언가 다시 불을 붙여서 발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 조사에는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불이 걷잡을 소식은 계속 번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불을 끄는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정당국이 이렇게 방안을 내세웠대요. 교도소에 있는 수감돼 있는 재소자 900명을 산불 진압에 투입했는데 하루 불 끄는데 동원되면 복역을 이틀 감면해 준대요. 글쎄요. 불을 끌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게 올바른 방법일까 하는 생각도 남게 만듭니다.